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지금 계속해서 동물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. 지난 시간에는 호피, 범호자하고 그 전에는 개하고 뭐 돼지, 뭐 계속 이제 동물만 관련된 겁니다. 오늘은 동물인데 동물도 벌레도 동물에 해당되거든요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런 모양은.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벌레충이라고 알고 계세요. 근데 정식적인 거는 벌레회입니다. 오늘 이제 벌레와 관련된 거는 좀 오해가 많아갖고 이제 교재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벌레와 관련된 이런 게 모양이 좀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하나는 분명히 벌레회입니다. 벌레회와 관련된 게 이런 거예요. 그냥 이제 물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가 없으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의 모양이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.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. 예, 하나는 요게 있는 거고요. 하나는 여기 보면 요게 더 올라갔죠. 예. 그죠? 여기 두 개. 특히 요 꼭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벌레들은 아마 더듬이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. 더듬이가 있고 아니면 그런 건데 더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는 뭘로 표현했냐면은 한번 보시자고요. 이번 시간에. 예. 없는 거는 어떤 글자인가. 예. 자, 벌레회입니다. 하나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슬라이드를 한 장으로 다 하기에는 각각 하려니까 너무 저거에서 한 장에다 제가 모아놨어요. 하나는 이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하나는 벌레회, 그죠? 둘은 벌레곤, 정확히 말해서 셋이 벌레충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세 개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뭐다? 벌레다. 벌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벌레회는 상기와형이에요. 모양이 뭐다? 누워있다. 예, 이거는 서 있잖아요. 그러면은 누우면은 이렇게 되겠죠. 벌레가 누워서 기어간다. 그러니까 와자예요. 와자인데 우리 배웠습니다. 이거는 권위를 나타내는 글자를 할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. 기억나실 거예요. 아니면은 권위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. 누울 와인데 이거 하나만 하면은 뭐예요? 신하 신이라고 그랬죠. 이거는 사람이죠. 두 개가 붙어서 누울 와니까 요 신하가 말하자면은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상기와형이다. 벌레가 누워 있는 모양이다.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되면은 벌레예요. 벌레는 재밌는 거는 충지총명화예요. 두 개를 쓰면은 벌레를 총칭하는 거예요. 전부 다. 네. 그러니까 잘 쓰지는 않죠. 예, 그리고 세 개를 제일 많이 쓰죠. 그래서 발이 있는 벌레다. 그래서 벌레가 발이 달린 거를 하는 거예요. 제조기지충. 벌레도 발이 있는 벌레가 있고 없는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연 관찰력이 지금은 많이 떨어집니다. 왜? 조그만 벌레만 있어도 우리가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. 예? 하다못해 바퀴벌레만 봐도 난리잖아요. 그러다가 그냥 다리가 많은 지네를 한번 보면 더 난리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면서 위생이 깨끗해지면서 벌레하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흙집이 있으니까 흙 속에 다 벌레가 같이 사는 거거든요. 예, 근데 지금은 흙 속에 살지를 않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생도 깨끗해지고 벌레를 잡잖아요. 그러니까 해충이라고 그러죠. 나쁜 벌레. 그러면 좋은 벌레는 익충이겠죠. 예,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인간들이 파악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벌레하고 같이 안 삽니다.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. 벌레회, 벌레곤, 벌레충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. 네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위에 꼭지가 없는 거는 뱀사입니다. 뱀사. 현재는 뱀사는 부수가 몸기를 찾아야 돼요. 몸기예요. 근데 몸기자하고 뱀사는 원래 다릅니다. 몸기는 이렇게 쓰고요. 뱀사는 이렇게 씁니다.
그 다음에 또 한 자가 있어요. 이미 이자예요. 절반만 올라간 거. 예, 이미 이자예요.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쓸 때는 막 혼동해서 그냥 막 써요. 예?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. 그러니까 몸기의 부수를 가져야만 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. 세 개의 문장을, 세 개의 말하자면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. 예. 자, 그러면 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? 참 옛날 분들이 자세히도 써놨어요. 만물이 이미 다하여, 다 뜹니다. 4월이면 음력이에요. 4월이면 양기가 나오고 음기가 숨어 만물이 들어라 문의를 이루며 사는 뱀 모양의 사형이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? 이거는 결국은 자축, 인묘, 진사, 오미, 신유 수리할 때 시간의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사지요, 사오미죠. 사오미. 그러니까 뱀을 시간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있죠.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시간과 동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. 그러니까 자시의 쥐를 배치한 이유나 오시의 말을 배치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. 예, 그건 이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사야예요. 사야인데 4월이에요. 양기 이출, 음기 이장. 예, 양이 나타나면 음이 들어간다. 예, 왜냐하면 4, 5 하면은 5가 가장 양기가 많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양기가 많은데 5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역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4개가 있을 때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오면은 그 5시가 되면은 음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하여튼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요. 그거를 만물견, 성문창, 고사위, 사상형. 그러니까 뱀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. 사야 그러면은 만물이 다 된 거예요. 혹시 이제 나중에 이 부스와 관련된 191강이 다 끝나면 천간지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.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뱀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. 이제 부수가 몸기라는 거는 이미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. 자, 그 뱀사 중에 하나 더 소개해 주신 쌀포예요. 그건 쌀이라면은 자, 한글이 우수하면서도 단점이 있어요. 쌀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라이스예요. 예? 근데 라이스가 아니고 이거는 감싸다 할 때 쌀자예요. 쌀포. 그러니까 이런 글자 많이 보셨죠? 구부릴 글자. 그죠? 예. 또는 여기다 입구를 더하면 구빌 구가 되죠. 예. 이게 싸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없애버리면은 뭐가 남냐면 요거만 남죠. 사람이 구부린 모양이에요. 우리가 아직 사람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쌀포예요. 그러면 싸는데 뭘 싸냐?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임신한 모양의 상형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뱀사인데 왜 이제 이게 들어가냐? 아이의 형체가 이루지 못한 것.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것. 아직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. 할 때 이 쌀포를 씁니다.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? 뱀사라고요. 그러니까 이미이도 아니고 몸기자도 아니고 뱀사를 쓴 거예요. 왜 뱀사를 넣는지는 모르는데 아직 형성이 안 된 거를 이미지상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거는요. 나중에 이제 아이들 이제 요렇게 감싸면 요렇게 되거든요. 아이를 포대기에 싼 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를 포대기에 싼 모양. 그래서 쌀포예요. 그래서 임신한 거고요. 상인, 미임, 사재중. 요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가운데. 그래서 상자, 그 모양이 미성,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미성형이에요. 아직 완성이 안 됐다.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아이가 어떤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태죠. 사실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. 예.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전에는 똑같죠. 그러니까
누가 아이 낳자마자 아이를 남녀 구분해서 놓지는 않죠. 그냥 아이라고 그렇죠. 예, 그럴 때 이 뱀사를 이용해서 아마 그때는 아직 형성이 안 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. 말하자면은 지금 시대를 사는데 지금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떨어져요. 아마 제가 아까 개견자에서 했을 때 간자체 얘기를 했잖아요. 만약에 카드 얘기할게요. 이게 너무나 상하자를 썼는데 이거는 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긋는다든지 뭐 하는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요즘 위에서 아래로 긋는 거 간혹은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. 그냥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카드를 넘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된다고요. 예? 그러면 그게 다 결제의 수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해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소전체하고 설문해자를 선생님들한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 이거를 100% 이해한다?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. 예, 100%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경전도요, 한자가 나오잖아요. 경전을 100% 이해했다? 하는 순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. 예, 왜 거짓말이냐? 그 글을 쓴 그 시대의 문화적 이해를 해야만 그 글이 100%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가깝게도 설명하는 거고 오히려 그걸 이해해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100% 이해했다.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한자를 다 이해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거는 100% 거짓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건데 모른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설명드린 거예요.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쌀포인 거예요. 왜 쌀포였는데 왜 그 안에 악이라는 뭐 아들 자자도 있고 있잖아요. 그런 걸 쓰지 않고 왜 뱀살을 놓을까? 그거는 저도 확실히 모른다는 뜻이에요. 예. 그럼 뱀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었겠죠. 예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강의는 뱀살을 그래서 하고 이제 다른 글자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동모, 오늘도 경모, 그죠? 하나 배웠습니다. 그러면 유학한 겁니다. 자,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